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두상에 대한 2부 순서로서 변형사두인지 또는 두개골 조기유합증에 의한 사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두가 있을 때 확인하여야 될 중요한 사항이 변형사두인지 두개골 조기유합증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형사두와 두개골 조기유합증에 의한 사두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조기유합증에 의한 사두단두 장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형사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두가 있을 때 두 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개골 조기유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기의 두상입니다. 대천문 그리고 소천문이 있습니다. 소천문 생후 6개월경에 다치게 되고 대천문도 18개월까지는 다치게 됩니다. 머리 앞쪽에 있는 메토픽 슈처라는 선이 있는데 이 봉합선은 돌 전후에서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주요 봉합선 5개는 성인이 됐을 때까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즉 30세에서 40세까지도 주요 5개의 봉합선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요 5개의 봉합선은 앞에 2개 있는 관상 봉합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봉합선과 뒤쪽에 있는 람다형 봉합선을 이야기하고 8개월의 아동의 정상 두개골 엑스레이입니다. 5개의 봉합선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8개월이기 때문에 대천문은 열려 있고 소천문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좌우의 관상 봉합선 중에 1개가 조기 유합될 경우에는 조기 유합된 쪽으로 머리가 앞뒤로 성장되지 않고 정상 측은 앞뒤로 성장하기 때문에 조기 유합된 측의 이마가 납작하게 돼서 앞쪽에 사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한쪽 관상 봉합선에 조기 유합증이 있을 경우에 앞쪽의 사두뿐만이 아니라 눈의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한쪽에 관상 봉합선이 조기 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안구가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람다형 봉합인데 한쪽에 람다형 봉합이 의심이 돼서 CT를 찍었을 적에 왼쪽에 람다형 조기 유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람다형 조기 봉합이 있는 경우에도 조기 유합증이 있는 쪽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사두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시상 봉합선이 미리 닫혀서 좌우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앞뒤로만 자라서 이와 같은 장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머리뼈 가운데에 위치하는 시상 봉합선이 조기에 유합되면 머리뼈가 좌우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앞뒤로만 자라서 마치 보트와 같이 긴 머리의 형태, 즉 장두가 됩니다. 머리뼈에 있는 모든 유합선이 조기에 유합될 경우에 뇌의 성장으로 머리뼈의 압력이 증가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뼈를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놓은 것 같은 썸프리팅 마크를 보입니다. 조기 유합증은 미용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뇌압의 상승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개의 유합선 모두가 조기 유합되어 있고 이것을 일반적인 엑스레이로 볼 때 머리뼈를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개골 조기유합증이 무엇인가? 두개골 조기유합증은 희귀질환으로서 약 2,000명 중에 1명의 꼴로 발생합니다.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다 밝혀져 있지 않지만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일부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와 같은 몇 개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개골 조기유합증의 주된 치료는 머리뼈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유합된 봉합선을 분리하고 머리뼈의 변형을 교정합니다. 조기유합증이 교정되지 않으면 미용뿐만이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치료하는 것이 단순한 수술로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전의 머리뼈는 말랑말랑해서 쉽게
교정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1세가 넘으면 머리뼈가 단단해져서 고정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시상 2개의 유압증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도 있고, 머리뼈의 변형이 많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수술 후에 헬멧 치료를 통해서 머리뼈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6개월이 넘으면 오픈 서저리를 하고,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머리의 뼈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를 이용합니다. 두개골 조기 유압증은 머리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봉합선이 조기에 유압되는 병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조기 유압증은 미용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치료는 머리뼈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치료입니다. 조기 유압된 봉합선을 분리하고 머리뼈의 변형을 교정합니다. 변형사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형사두는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 없는 신생아에서 머리뼈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납작머리가 발생하는 것을 변형사두라고 합니다. 신생아의 머리뼈는 말랑말랑해서 찰흙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머리뼈 변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랑말랑한 찰흙이 동그란 형태 또는 네모난 형태 등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후 약 2~3개월까지 머리뼈는 상당히 말랑말랑해서 아기를 한 자세로 오래 눕혀 놓으면 아래쪽 머리뼈에 장기간의 압력이 가해져서 머리뼈가 납작하게 변형됩니다. 한쪽이 납작하면 변형사두가, 양쪽이 모두 납작해지면 변형단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작머리가 잘 생기는 기저질환의 위험인자를 확인해서 특히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특히 더 변형사두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조사나 쌍둥이, 다둥아 등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더 주의해야 됩니다. 흡입분만을 했거나 두혈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입니다. 근성사경이 있는 경우에 머리를 근성사경 반대편으로 돌리기 때문에 쉽게 변형사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 변형이나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경우에도 변형사두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수두증으로 단락술을 한 경우에도 이쪽으로 아기가 머리를 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사두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근긴장 저하나 운동발달 지연이 있을 때 아기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 납작머리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더욱더 변형 납작머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형사두가 있으면 얼굴에 변형이나 비대칭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쪽 머리가 납작하기 때문에 전체 머리가 앞으로 진행돼서 귀의 위치도 앞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마도 앞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사두가 심할 경우에 얼굴에 변형,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형사두와 두개골 조기 유압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